2021년 10월 3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자, 보기 1번 현금, 통화, 주화지폐, 타임 발행수표, 우편한 증서 등. 2번 매도가능증권,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식, 국채, 공채사채.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 보기 4번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완제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시장성이 있고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인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차기 회계 연도로 잔액이 이율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차기 회계 연도로 잔액이 이율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계정 과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보기 1번 이익잉여금, 자본입니다. 보기 2번 소모품비, 비용입니다. 보기 3번, 보기 4번은 부채입니다.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은 부채.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 1번 영업사원 여비교통비. 이거는 맞습니다. 판관비죠. 2번 영업사원 급여. 얘도 맞습니다. 얘도 판매비 일반관리비 판관비입니다. 보기 3번 영업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영업용이니까 맞죠. 보기 4번 영업용 승용차 처분 손실. 얘는 계정 과목 이름이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영업용으로 승용차를 사면 차량 운반구로 자산 처리하고요. 매년 그 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감가상각해서 차가 판매 관리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처분하게 되는데 처분할 때 발생되는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결산 시 A, B의 회계 처리로 맞는 것은? A. 단기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는 사무실 임차료 40만 원. 단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에 비용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일이 아니어서 지급되지 않았다고 그랬으므로 그럴 때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이나 지급일이 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은 비용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임차료 40차변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 40 이렇게 되는 거죠. B. 단기 지급된 비용 중 차기로 이율되는 보험료 10만 원. 단기에 지급된 비용인데 차기로 이율됐다는 말은 해당되는 비용이 단기에 발생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준 거죠, 미리. 이럴 때 해당되는 그 비용, 보험료는 비용에서 차감하시고요. 자, 비용에서 감소시키려면 대변에 써야 되죠. 그 비용은 내년 거 비용 미리 줬다고 해서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서 비용을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결합 관계 종류가 다른 하나는 1번 현금 10만 원을 당제금 계좌에 입금하다. 차변의 당제금, 대변의 현금.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산만 나왔으므로 교환 거래입니다. 비품 5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자산과 부채가 있으니까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합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자 비용, 현금. 차변과 대변 중에 오로지 비용과 수익, 계정만 나오는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4번 상품 10만 원을 구입하고 그 대금과 운반비 5천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거 분개하면 상품 구입 시 당사가 부담한 운반비는 상품으로 처리하죠. 네. 지급하지 못한 거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죠. 자, 얘는요. 자산과 부채가 있으니까 교환 거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 처분이익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손실을 알려면은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처분금액 둘을 알아내서 그 차액이 처분이익, 처분손실이므로 그 차액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부금액은 해당되는 유형자산의 원가에다가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겁니다. 해당되는 유형자산의 원가는요, 취득원가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걸 말해요. 기초자산 금액이라는 말은 정기에 유형자산이 이율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기께 이율됐다는 말은 정기껏 취득한 게 이율돼서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이거 이제 취득원가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다 자본적 지출 금액 200만 원을 자산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누계액 500. 자, 이렇게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에서 500을 빼면 700만 원이 되는데 이 700만 원이 장부 금액입니다. 처분 금액은 60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700만 원짜리를 600에 팔았으므로 100만 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따라서 처분 손실 100만 원이 발생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정답은 4번입니다. 비유동 부채 시험에 잘 나오는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를 외우시면 좋습니다. 보기에는 장기 차입금 외에도 사채, 그 다음에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속한 사원한테 줘야 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4개를 암기하시면 좋아요. 주로 비유동부채 나올 때 이 4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유동부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로 시험에서 이 4개를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받으러움 계정이 차변에 기재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받으러움 차변은 상품, 제품을 팔고 즉 재고자산을 팔고 엄을 받았을 때죠. 그 거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으로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약속보험으로 지급하다.
자, 얘는 차변의 상품이고 대변에 가지고 있던 어음, 거래처한테 받아둔 어음이었으니까 받으럼이거든요. 그걸 배서 양도한 거예요. 차변에 있는 거 고르라고 그러는데 대변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상품을 5만 원에 매출하고 그 대금으로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받았다. 얘가 받으럼 차변이고 대변이 상품 매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8번에 2번이 됩니다. 보기 3번 볼까요? 비품을 매입하고 대금으로 2개월 만기 약속금을 발행해 지급하다. 비품은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재고자산 외의 거래 시에 약속금을 발행했을 때는 미지급금을 쓰죠. 따라서 계정과목 자체에 받으럼 자체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보기 4번 비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받다. 마찬가지로 얘도 재고자산을 판매한 게 아닌 상태에서 받은 어음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받으럼 자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자료에서 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부채 찾아서 도하시면 되죠. 자,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단기차입금, 예수금 이렇게 더하면 돼요. 임차보증금은 여러분 자산입니다. 자산 중에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따라서 5개 더하시면 9번의 정답은 700만 원 2번이 됩니다. 부채 계정 과목 중에서 특히 유동부채 계정 과목은 안 보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거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 노트북을 150만 원에 구매하고 현금으로 택배사에 지급한 배송비를 제한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하였다. 업무용 노트북 회계 처리할 때 비품으로 처리하죠. 발생된 배송비도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재비용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반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품에다가 플러스 시키는 거죠. 차변의 비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준 거는 현금이고,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한 거는 카드는 외상이고, 비품이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외상의 이름은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비품, 미지급금, 현금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복류생비하고는 관련이 없죠. 11번을 보겠습니다. 기말 자본금이 120만 원일 때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기초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기초 자본금의 다음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총 수익은 더하고 총 비용을 뺍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하면 기말 자본금인데 여기에다 추가로 추가 출자액이 있으면 추가 출자금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주가 가져간 돈이 있다면 얘는 빼는 거죠. 혹시 추가 출자액과 인출금이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기말 자본금이 돼요. 이 기말 자본금이 지금 120이라고 말한 거예요. 얘가 120, 얘가 120이라고 말한 거고 나머지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총 수익 이렇게, 총 비용 이렇게, 추가 출자액 이렇게, 인출금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120만 원에서 빼면 기초 자본금이 나오겠죠? 자, 계산은 계산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암산도 할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 일반용 계산기를 지참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1번 9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이 530만 원, 기말상품 재고액이 760만 원, 단기상품 매입액이 6,700만 원. 이 세 개의 자료를 가지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가지고 이게 매출원가 자료네요. 예. 매출 총이익이 470이라면 상품 매출액. 여러분 이 공식 아시죠? 모르시면 외우시면 돼요. 매출액에서 빼기 매출원가를 하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그렇죠? 예. 여기서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전기에 판매하지 못하고 이월돼서 넘어온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매입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말에 팔고 남은 상품 재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팔려 나간 거죠. 팔려 나간 매출원가는 전기에 팔지 못하고 이월된 상품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이 두 개를 우리가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팔지 못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팔려 나간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가 주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요. 예. 이렇게 53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7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예요? 760. 매출원가 구해볼까요? 이렇게 매출원가 구하면 6,470만 원이 나오네요. 예. 이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매출액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매출 총이익이 얼마래요? 470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매출액은? 따라서 매출액은 매출 총이익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플러스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6,470만 원, 470만 원.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6,940만 원.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매출원가의 공식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단 영업이익까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단기순이익까지 외우면 좋은데 다 못 외우겠다 그러면 영업이익까지는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기를 해 가셔야 돼요. 예. 이해하면 암기하기 좀 편해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단기 기말 재무 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임차료는 2만 원이고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차료는 12만 원인 경우 단기에 지급한 임차료는 얼마인가? 단 전기 2월 미지급 임차료는 없어.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차료가 12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올해 발생된 임차료는 12만 원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중에서 미지급된 임차료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미지급 임차료가 2만 원 이렇게 되면 지급한 임차료는 얼마가 돼요? 12만 원, 2만 원이니까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입니다. 예, 10만 원. 예. 차대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급한 거는 10만 원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 취득원가에 차감되는 것은 재고자산 관련해서 재고자산 관련해서 취득원가에 더하는 게 있고 차감하는 게 있죠. 더하는 거는 취득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다른 말로 재비용, 운임 같은 거 다 더해요. 운임도. 그리고 이제 3개를 빼게 되는데 차감되는 거 3개가 사업 물건이 하자가 생겨서 반품한 거. 그 다음에 사업 물건의 하자, 분량으로 깎은 거.
매입의 누리. 그 다음에 약정에 따라서 빨리 갚아서 깎은 거, 매입 할인. 이렇게 3개 빼요. 3개 빼는 거. 이렇게 차감해서 재고자산의 순 취득 금액을 구하게 돼요. 즉, 좀 더 적으면, 이걸 이해하기 편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취득원가는 좀 더 적으면 이걸 뭘로 바꾸면 돼요? 매입한 원가에다가 재비용 더하고 반품, 애누리, 할인 이렇게 빼면 이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공식으로 외우시면 좋아요. 이렇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취득원가에 더한다 이렇게 말한 거는 이제 매입원가에 이렇게 더한다는 거고, 취득원가에서 뺀다 이런 말은 그 매입한 금액에서 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공식을 외우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차감되는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겠죠. 참고로 매입의 운임은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수수료 비용도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운반비는 취득원가 관계가 없어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관비예요. 그래서 얘는 판관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매출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매출과 관계돼서 발생된 운임, 당사가 재고자산을 팔 때 발생된 비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2번. 그래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5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결산 회계 처리가 자 보이니까 보이게 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산 과정에서 당초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현금 부족액 10만 원에 100만 원에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그렇습니다. 결산 시에 현금 과부족은 원인 파악이 안 되면 부족분은 잡손실로, 남는 거는 자비구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회계 처리하면 잡손실 1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잡손실은 차변에 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비용이니까 그래요. 비용의 발생이고, 현금 과부족은 이제 대변에 쓰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자산이고, 자산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하나는 자산이고, 그 다음에 잡손실은 비용이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 발생되면 단기순이익이 감소되는 거죠. 단기순이익의 감소, 이렇게 보기가 정답이 하나밖에 없네.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